긴급 기자회견을 우리 동지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해방연대 회원인 이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동지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 순서대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서울지방경찰청 앞인데요. 나중에 발언에도 나오겠지만은 어저께 아침에 우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형사들에 의해서 우리 동지 4명이 연행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참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세계 곳곳의 민중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쌍용자동차 오늘 동지들도 오셨는데 정리해고로 지금 몇 년째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금 투쟁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잘 못하고 취업도 잘 못하는 우리 청년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자본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니 확실히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깨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단체를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위해서 앞서가신 우리 선배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네, 4천만, 5천만 우리 민중의 투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주는 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힘차고 힘차게 경건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사랑도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안 되어 이 빨간 악경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예, 오늘 참여한 단체 우리 오신 동지들 소개를 좀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일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급하게 연락을 드리고 하느라고 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좀 파악을 했는데 또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황수영 우리 통일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향민교회 목사이자 전태일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조은정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함께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파노동자의 서영구 정광진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쌍차 우리 해고 노동자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회보험노조 우리 조합원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전선의 조희주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모연대 동지들, 산호위 동지들, 양심수 후원의 노건투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까지만 적어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좀 더 추가를 해서 조금 이따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말씀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박내군 동지를 모시고 여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는 거 아니고 각 자리에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 치웠습니다. 이게 자신은 가만히 있는 폴리스 라인인지 내가 씨가 쓰레기인지 어떻게 알아? 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내가 싸가지 없게 불잖아 이 새끼가. 왜 저한테? 예, 국가보안패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박내군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갖게 됩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자주민보라고 하는 통일 관련해서 국가 관련된 기사들을 써서 보급하던 그런 인터넷 신문이었습니다. 이 인터넷 신문에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정부가 발표하고 또 정부가 소개하고 있는 북한 정부와는 다른 입장의 기사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거기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사실 언론 탄압인 거죠. 언론 탄압을 국가보안법으로 잔행한 건데 그 사건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국가보안법 사건을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해방연대 이 사건을 또 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권 말에 들어서서 좀 극성을 부릴 거다. 공안기관의 그런 극성 맞은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연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감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반국가단체 혐의를 씌우고 있습니다. 노동해방실천연대가 반국가단체 혐의를 씌운다고 하는 것은 이 노동해방실천연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성했고 활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렇게 허약한 국가인가? 노동해방실천연대 같은 조직이 변란을 끼하고 국가의 질서, 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분명 경찰은 앞으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 혐의, 만약 이것조차도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국가보안법 7조 정도로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이 뻥튀기 입건, 뻥튀기 수사, 그리고 과장대결한 수사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적단체나 이적표현물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게 여태까지 보안수사나 국정원의 그런 행태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반국가단체는 우리는 대표적으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북쪽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게 반국가단체인데 노동해방실천연대가 그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경찰 스스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스스로 되물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겠다고 하는 작심하고 남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이런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 또 이런 진보적인 운동 다 탄압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은 계속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진보운동의 탄압은 더 극성맞게 진행될 겁니다. 통합진보당에서 20만 명의 명부를 빼갖고 이 명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수많은 조직 사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갖고 있는 그리고 공안 당국들이 이렇게 국가보안법 사건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각성을 하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들을 그런 채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해방 실천연대에 제대로 법원에서 제대로만 해준다면 노동해방실천연대 지금 연행돼 있는 사람들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국가보안법의 개떡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영역의 활동을 했던 것이지 이것을 반국가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다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혐의를 씌워서 구속시킨다든지 그런다면 다시금 유엔에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쪽팔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이 공안기관들이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될 법이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선호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그리고 공안기관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가보안법 적용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다음 순서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저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일단 네 분의 동지들이 연행된 사실만 좀 알고 계시고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우리 해방연대 김민걸 동지를 모시고 경과 보고 및 투쟁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연대 서울지부장 김민걸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방연대 탄압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5월 22일 11시경에 4명의 해방연대 회원들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22일 11시경 진모대 해방연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의 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2일 오후 4시경에는 4명의 회원에 대한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4곳의 경찰서로 이송돼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 변호사들이 접견을 했었고 5월 25일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행자들은 지금 최재풍 동지는 종로서에 계시고 송지현 지도인께서는 서대문서, 이태하 지도인 마포서에 계시고 김광수 동지는 양천 보안수사대에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압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고요. 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잘 모르시죠? 저는 노점사입니다. 청계천에서 노점을 하면서 전놀이라는 조직에 있었었고요. 그때 시절에 한 10년 전 노점상들이 장사도 잘 되고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조직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식 같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해왔던 저였었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 4개 경찰서 그리고 보안수사대에 이렇게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고 계시고요. 지금 변호사 접견이 어저께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한 6시, 7시경에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우리 변호사님들 말에 따르면 영장 청구를 해서 금요일 오전 정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방연대 동지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 조사에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자회견 끝나고 좀 간담회를 좀 할 예정인데요.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오늘 기자회견 공동 주최한 단위 중에 한 단위입니다. 우리 산호련 공대위의 고민택 동지를 모시고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발언을 힘차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호련 공대위 집행위원장이고 현재는 노동자혁명당 추진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난 올해 연초부터 해방연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설마 좀 하고 있었는데 동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8년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여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산후련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권은 그 촛불 투쟁을 잠재우고 또 엉뚱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 사건을 터뜨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정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이 그야말로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일련의 기획된 정권의 진보 진영에 대한, 특히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고 올 연말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농자 민주들을 탄압해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쌍용자동차 18일 날 49주기 투쟁을 했습니다. 아직도 대한문에서 철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투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투쟁들을 앞두고 정권과 공안 당국이 노동자 민중들의 탄압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분명히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운동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국가보안법 탄압 투쟁 또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국가폭력기구를 철폐하는 그런 투쟁으로까지 오히려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후령 공대위도 해방연대 동지들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발언으로 우리 공안 탄압에 대한 규탄 발언을 우리 다함께 동지 한 분을 모시고 힘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함께 운영위원 최영준입니다. 이명박과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해방연대 동지들을 탄압했습니다. 해방연대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고 노동자 투쟁과 저항에 함께해왔던 단체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노동자 운동에 대한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노동해방 실천연대 해방연대 동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그래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수작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탄압하면서 친북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북한을 연계로 하는 종북 좌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전 산오련 탄압과 마찬가지로 해방연대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단체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친북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이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을 하는 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은 언론 파업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6월 민주노총 파업과 8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과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세력들, 좌파 세력들은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에 맞서서 함께 투쟁해야 되고, 정치 사상의 자유, 사회주의 주장과 생각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 투쟁에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끝까지 해방연대 석방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명박 정권이 정권 말기를 맞아서,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태를 맞아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주도권을 확보하고 노동자 민중을 탄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아주 쉽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차게 다음 오늘 좀 발언이 좀 많은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2발언 정도를 좀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의 통일위원장
동지를 모시고 한번 힘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황수영입니다. 자본과 그 권력이 노동자 민중을 탄압할 때 그 최전선에서 그 탄압에 맞서서 연대 투쟁을 모아내고 힘차게 투쟁했던 우리 노동해방 이 단체에 대해서 그 탄압을 중지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그러한 치졸한 방법으로는 우리의 동지들의 투쟁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에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작태를 보면서 그 헌법 정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적단체의 구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지만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우리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왕재산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왕재산 사건을 발표할 때 많은 국민들은 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국가의 발표를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정으로 가고 법정에서 확인된 것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분단된 나라에 우리가 빨리 청산해야 될 이러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권민영 의장님이 법정에서 최후 준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슨 죄냐?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평생 동안 분단된 나라를 통일시키겠다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구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없앴는데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더 힘차게 나서야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 어떤 부분이 우리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있는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운동을 하는 우리 동지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오직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동지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를 세워서 탄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단호히 나서서 투쟁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동지들을, 순고한 동지들을 국가보안법을 앞서서 탄압하는 것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는데 저희 민주노총 함께 나서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지 한 분을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 규탄 발언을 마지막 발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돼서 지금까지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박준선이라고 합니다. 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노동해방 실천연대 동지들 4분의 동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2008년도 촛불 시위가 마무리로 치닫을 무렵에 촛불 시위를 선전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옥새 파업을 마무리했을 때 검찰은 저희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질 때 이명박 정부 자본가들 검경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던 동지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해방연대 동지들은 용산 참사, 2009년 쌍용차 투쟁,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고 새로운 대안체제를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서 해방연대 동지들을 잡아간 것은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방연대 동지들에 대한 탄압은 이 동지들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해방연대 동지들이 석방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법 집회에 해당합니다. 조용하란 말이야. 17법 6조, 20조, 22조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신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2012년 5월 22일 오전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해방 실천연대 회원 4인을 연행하고 진보득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였다. 통진당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이 있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자본의 철권 독재를 위한 도구인 국가보안법이 또다시 사회주의 조직을 탄압하는 창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국가보안법 탄압의 대상이 된 사회주의 정치조직인 노동해방 실천연대는 2005년 6월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취지하에서 발족되었다. 노동해방 실천연대는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한 후에는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목표로 반정부의 투쟁 고양, 사회주의 사상학습 전개, 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 토론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런 활동을 전개해온 노동해방 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작태이며, 이러한 탄압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한국 경제 역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고 결혼, 출산 등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인간적 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때 그 결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때에 벌어진 노동해방 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와 진보,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자 자본과 정권의 권력을 이야기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지
63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부활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점점 더 증가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 수는 참여정부 후반 3년 동안 평균 30건이었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시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5명을 구속하고 120명을 소환 조사하는 유례없는 규모의 탄압을 자행한 왕기산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확인시켜 주었다. 노동위원 17년도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왜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시대의 악법에 의한 어떠한 탄압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경찰은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4명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다시는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전면화, 대중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2012년 5월 24일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운동의 자유 보장, 노동해방 1000년대 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1동